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도 크론병 환자 치료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내원하신 20대의 크론병 환자입니다. 2020년 중학생 때 코로나로 집에 계속 있었다. 이때 식사가 많이 불규칙했다. 아마도 학생이 혼자 집에 있었겠죠? 어른들이야 식사를 알아서 잘 챙겨 먹었겠지만 어린 학생이다 보니 식사를 잘 안 챙겨 먹었나 봐요. 어느 때부터 배가 많이 아프고 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반 병원으로 갔다가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청소년 소화기 내과에서 크론병으로 진단받았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했고 많이 심하진 않아서 주사제는 안 썼다. 한걸음 한의원으로 오신 것은 2024년 12월이고 내원 시에 펜타사 하루에 2알, 면역억제제 하루에 1알 사용 중입니다. 식욕은 양호한데 식사량이 0.7인분이고 소화가 잘 안된다. 과식하면 소화가 더 안된다. 스트레스 받아도 소화가 더 안된다. 잘 체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잘 체하고 속쓰림 신물이 있다. 매일 배에서 물소리가 잘 난다. 옆에서 들릴 정도로 난다. 공복 시에는 약간 울렁거린다. 배꼽 부위에 통증이 있다.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3, 4점, 평소에는 2, 3점 강도로 아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자주 아프다. 제가 복통을 물어볼 때 1점에서 4점으로 물어봅니다. 1점은 가벼운 불편감이나 통증이고 4점은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말합니다. 2점은 1점에 가깝고 3점은 4점에 가까운 통증이겠죠? 이분이 시험 기간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통이 3점, 4점 강도라는 거죠. 평소에도 2점, 3점 강도로 아프고요. 복통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배가 많이 아픕니다. 차가운 음식 먹으면 배가 불편하고 설사한다. 매운 음식 먹으면 속 쓰리고 설사한다. 식욕이 양호하다지만 식사량이 0.7인분이고 소화가 안 된다. 대변은 2, 3회 무름변이나 설사한다. 잔변감이 약간 있다. 약간 비염이 있다. 12월 18일 대변 칼프로텍트는 3333점입니다. 자멸 반응은 음성이네요. 혈변은 없지만 염증이 심하다. CRP 수치가 4.4로 좀 많이 높네요. 대장에 염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횟수는 많지 않고요. 소장에 염증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비염도 약간 있지만 전형적인 상부 소화기형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어서 긴장, 스트레스 등의 소화장의 복통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네요. 바로 상부 소화기와 염증을 함께 치료해주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2025년 1월 대변은 하루에 2번, 식욕은 양호하고 식사량이 1인분으로 늘었다. 소화가 많이 좋아졌다. 스트레스 받을 때 소화 안 되던 것 많이 없어졌다. 체한 적도 없다. 평소에 있던 복통은 없어졌고 스트레스 받을 때 배 아프던 것도 없어졌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네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방학이라서 많이 쉬어서 그런 것 같다.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크론병으로 계속 배가 아팠죠. 그래서 한약으로 치료하고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쉬어서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4년 동안에는 쉬어본 적이 없단 말인가요? 말이 안 되죠. 가끔 이렇게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튼 이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와요. 한 4개월을 안 오시다가 2025년 4월에 다시 오셨어요. 저희가 바빠서 안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는데 2025년 4월에 오신 거예요. 초반에 치료가 잘 안 되던 분이 낙심해서 안 오셨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죠. 하지만 초반부터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분이 4개월을 안 오셨으니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셨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2025년 1월부터 서울에 있는 아땡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4개월 동안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인 이 병원에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땠는지 물어봤죠. 2025년 1월부터 아땡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검사하고 치료했다. 초반에 스테로이드 사용할 때는 호전되었었는데 스테로이드를 끊고 면역억제제만 사용하니까 다시 증상이 악화되었다. 현재는 면역억제제 이뮤테라 50mg 하루에 2알 사용 중이다.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제일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아무래도 크론병이 난치병이고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으로 옮겨보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지방병원에서 쓰는 약이랑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쓰는 약이 모두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좋은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옮기시는 것은 그다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더구나
한약 먹고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양방병원에 가시는 것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죠. 물론 한의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서 치료하더라도 병원에서 꼭 검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다시 한약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5월 21일 대변 1회로 줄어들고 정상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식욕은 양호하고 식사량 1인분으로 늘었다. 소화는 잘 된다. 체한 적 없다. 복통 없다. 속쓰림, 신물 없었다. 6월 11일 대변 칼프로텍틴이 60점이 됩니다. 2024년 12월에는 3,333점이었어요. 그 사이 4달은 한약 치료를 안 했고요. 7월부터 이뮤테라를 한 알로 줄입니다. 8월 20일 대변 칼프로텍틴 72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을 제때 잘 안 챙겨 먹어요. 제가 보통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복용하도록 한약을 드리는데 2주분을 드리면 한 달 동안 약을 먹다가 오시는 거죠. 한약도 양약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복용해야 되는 복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약을 제대로 잘 안 챙겨 먹었을 때 호전이 안 된다면 이게 약이 효과가 없어서 호전이 안 되는 건지 약을 제대로 안 챙겨 먹어서 호전이 안 되는 건지 판단하기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치료가 지지부진해집니다.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질질 끌게 돼요. 제가 이런 상황을 진짜 싫어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8월부터 계속 이렇게 질질 끌게 됩니다. 그러다가 11월 26일 대변 칼프로텍틴 94점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제가 다시 한번 약을 잘 챙겨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약을 잘 챙겨 드십니다. 사실 이때 이미 식사, 소화 양호하고 복통 전혀 없고 임상적으로 완전히 관해 상태죠. 2026년 1월 14일 대변 칼프로텍틴은 63점 다시 좀 떨어지고요. 2월 6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입니다. 완전히 정상이 되었네요. 대변 칼프로텍틴이 완전히 정상이 되고 나서는 이분이 또 연락이 없습니다.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죠. 시작은 2024년 12월에 해서 2026년 2월에 종료되기는 했죠. 하지만 그 사이에 4개월을 쉬시고 5, 6개월은 한약을 먹다 말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만큼이나 좋아진 게 진짜 다행이긴 합니다. 제때 한약을 복용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면 보통은 치료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환자분들 있을 때마다 좀 섭섭합니다. 실제로 치료는 제가 다 해드렸는데 좋아지고 나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그만두시면 섭섭하죠. 사실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치료가 아주 잘 된 크론병 치료 사례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치료 사례입니다.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저와 치료하실 거면 치료하시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깔끔하게 치료 종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잘 되었지만 마무리 연락이 없으신 크론병 환자 치료 사례였습니다.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